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검찰 수사 관련 내용입니다. 제목도 설명드리면 야당이 정성호 접견 유출 검사 고발, 한동훈 반박 예고입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요, 지금 수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차례로 면회했다는 사실 뒤늦게 알려지면서 회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이렇게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함께 알려지면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면회는 이미 시점이 한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검찰이 면회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고, 민주당은 그 사실을 검찰이 고의로 외부에 알렸다, 유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이 공수처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은 이 정성호 의원의 접견을 통한 회유 논란,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를 약간 타당하게 만들게 명분을 좀 쌓는 차원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검찰이 분위기를 지피고 있다,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성호 의원의 회유 논란이 불거진 게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런 일각의 분석에 대해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을 했더니 네. 이재명 대표 그 의혹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봐라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성호 의원의 특별 접견 관련해서도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성호 의원이 이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뿐 아니라 이 경기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역시도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만난 건데, 즉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한 달이 조금 넘는 사이에 이 대표의 이 대장동 특혜 의혹, 또 이 쌍방 의혹 관련된 이 대표 측근들을 모두 접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성호 의원이 접견을 3명을 했는데 3명을 이 접견한 시점이 다 좀 비슷비슷한 거는 있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지기 위해서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네네네.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을 보시면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12월, 네. 그리고 또 최측근 2명 김용 정진상 1월. 그럼 이제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네. 1월에 들어오면서 1월 10일에 성남 FC로 첫 검찰 소환에 응하잖아요. 네. 1월 28일에 두 번째로 응하고, 그리고 이제 대장동 2차 소환까지 3번을 갔어요. 그 시점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로 재판받고 있는 네. 관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증언을 할지를 고민해야죠. 이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제 불법, 합법의 영역을 떠나서 네. 합법적으로 방어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럼 변호사가 특별 접견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이게 특별 접견이 아니고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불러요. 아. 과거에는 이게 특수층만 네, 네. 이제 일반 그 소파에서 면회실이 아니라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일반인도 인터넷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경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증언을 할 것이며 지금 어떤 입장인가. 혹시 나를 지금 믿고 신뢰관계로 가고 있었는데 이 변화가 있는 옥살이를 거 하는 아닐까? 동안에 심경 변화한 게 아닐까?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어찌 보면 김만배의 경우에는 네. 상당히 지금 입을 과묵하게 닫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남욱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또 입장 선회가 있었죠. 네. 그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면회를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을 것인데, 네. 정성호 의원이 그래도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맥락이 다르게 이게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보는 취지예요. 네. 전문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문 공개하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론은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말씀을 주셨네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네요, 결론이. 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랑 좀 비슷한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합니다만,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공교롭게도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오후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네. 아침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 법사위에서 안 그래도 관련된 질문이 나올 테니까 들어가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민주당이 반발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본인은 사적 대화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들어가니까 잘 설명하겠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3번이나 소환에 응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반발하시잖아요. 네, 오후 법사위 2시 30분에 재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는 없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오늘 열리고 있는 법사위에서 그럼 한 장관이 관련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이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성호 의원의 약간 뭐 접견 회유 논란, 이 논란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랑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인 건데 검찰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명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뭐 이르면 뭐 정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이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냈는데 이 정적을 향해서는 잔혹한 검찰이 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이 종이 호랑이가 된다는 표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어제 기자들 앞에서도 이른바 이 사이다스러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오늘 내일 안에 이제 영장 청구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근데 뭐 검찰 입장에 따르면 뭐 조사에서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로 제시했는데 뭐 답변이 없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어디 도망가느냐, 이 물증을 직접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며 이 발언에 그대로 맞받아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걸 좀 신경을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또 비명계랑 굉장히 좀 스킨십이 있다고요. 네, 이원욱 또 전해철 의원 등 이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가진 건데요. 이 당내 상황과 이 향후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관련 의원은 이 당이 어려우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 다음 주까지도 이 서른, 이상민 의원 등과 개별 만남이 역시 예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비명계와 접점을 늘리는 듯한 모양새에 눈길이 쏠리는 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비명계와 회동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함께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비명계 이소영 의원과 함께 출연한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이소영 의원이 앞서서 개딸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 자제를 요청했고 이 수박이란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찢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수박 대장이라고 그러고 막. 막 상처받더라고. 제가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기분이 좋겠냐고요.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뭔가 열심히 좀 끌어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박이라고 공격하지 말아달라. 나도 공격받으면 기분이 나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명계랑 접촉면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화합,
이 끌어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걸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보도가 최초 보도되면서부터 이어진 내용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즉각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한 입장 밝혔고요.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김남국 의원 역시도 이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당론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당론으로 당연히 안 가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해도 자유투표를 해도 민주당 의원들 거의 100%가 저는 부결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친명, 비명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런다 해도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데 당 소속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진다? 이건 뭐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일단은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일단 단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이것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전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공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도 이건 뭐 거의 대부분 이탈표 없이 부결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굳이 당론으로 하지 않아도 아마도 좀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